자, 영어 문제에 관한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보는 그 영어 문제는 수능, 토플, 토익 또는 지금 보고 있는 공무원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존재하는 게 그 리밋 한계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도 분명 빈틈이 생기게 돼요. 이 빈틈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그래서 바퀴벌레처럼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 빈틈을 공략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 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결국 여러분들이 바퀴벌레처럼 그 빈틈만 공략하겠다는 생각이니까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한계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해석이 안 되는데 문제가 풀렸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잘못된 문제 또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영어니까 해석이 내가 되는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죠. 빈틈만 공략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빈틈만 공략하는 바퀴벌레처럼 한계가 있는 에러가 있는 문제만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벌레처럼 그것만 찾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커다란 발전이 없게 되죠. 반드시 내가 해석의 능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빈틈이란 것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은 2024년 9월 9국 지방직 영어인데요. 순서를 맞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더 테크놀로지 한다고 보이죠? 여기 테크놀로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우선은 정해진 거예요. 어떤 경우도 BA 또는 BA 말고 CA는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해석하지 않고 우선은 뭐가 잡히냐면 C가 먼저, A가 먼저 나온 게 뭐죠? 이거 지워지고요. 지워지고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해석하겠죠. 자, 결국엔 해석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으로 두 개가 지워지면서 확률이 50%로 증가한다면 이거를 해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겠죠. 물론 100% 불리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또 해석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르쳐 보는지 찾아봐야 되죠. 그것은 뭘까요? 그럼 이것이 가르친 게 뭘까? 익사이팅 하다 그랬어요. 그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frustrating, 좌절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요? 테크놀로지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거 갖고 찾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네, 빈칸을 그냥 만들어 똑같은 거예요. 공란으로 만든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 같지. 대명사라는 건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가리키는 거에 불과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닌 거죠. 이미 50%를 편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도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니죠.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 is both exciting and frustrating as a field of research and practice. 컴퓨터가 어시스트 해주는 언어 학습, 이걸 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exciting 하면서도 동시에 좌절스럽다는 거죠. 어떠한 분야인 연구와 실천이라는 분야에서 연구했으면 그거를 또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연구와 실행하는 분야에서로서는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다 이런 말이겠죠.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 그 기술은 change so rapidly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서 core knowledge와 스킬은 must continually 끊임없이 renewal 돼야 됩니다. 이건 분명 아셨을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B번 It is exciting because it is complex, dynamic, quickly changing and it is frustrating for the same reason. 그것은 exciting한 것은 왜냐하면 복잡하고 다이나믹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녀는 이쁘다. 그녀는 이쁘다. 이쁘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녀를 만난다. 그녀에게 도전해 본다. 그녀에게 한번 말을 걸어본다. 이 순서가 바뀌어 볼까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 거다. 그녀는 이쁘거든.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것은 이유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어떻게, 무엇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붙게 되죠.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적절하게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위에서 말한 거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뭐하다고요? exciting하고 좌절스럽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좌절스럽고 왜 그렇게 흥분되는데? 복잡하고 다이내믹하고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데 같은 이유로, 그렇죠? 너무 빨리 변하니까 굉장히 좌절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복잡하다고 했는데 빠르게 변한다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왜? 기타 등등등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2번, C번. Technology adds a dimension to the domain of language learning, requiring new knowledge and skills for those who wish to apply into their professional practice. 기술은 dimensions거든요. 여러 차원의 요소를 덧붙여 준대요. 그러나 언어 학습의 영역에서 한 차원이 아니라 다각적인 차원을 또 보태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것은 또 새로운 기술과 지식과 스킬을 또 요구하긴 하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wish to apply, 그것을 그들의 직업적인 practice, 실천을 해보는 거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새로운 그러한 지식과 스킬을 또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것을 덧붙여 준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일 수 있겠죠. 자, A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은 the technology changes so rapidly that core knowledge and skill must be constantly renewed to stay apace of fiel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은 너무나 그렇게 빠르게 변화해요. core knowledge, 이러한 날리지와 스킬, 이것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다시 리뉴얼이 돼야 돼요. 바로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필드, 그 분야의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일해야 돼요. 이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쫙 봐도 아시겠지만은 이거 약간 부담스럽죠? frustrating, 약간 좌절스럽죠? 이 내용은. 그럼 어디 나와야 될까요? 순서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이제 정해 볼게요. 결국에는 독해를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하는데 문제에 빈틈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이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 말했던 exciting하고 좌절스럽다는 거, 그 이유는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똑같은 이유로 좌절스럽기도 해요. 그래? 알았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뭐냐면 왜 우리가 흥분되냐면 다차원의 영역을 덧붙여주니까, 기술이. 그래서 그런 거야. 물론 이것이 새로운 기술과 스킬을 또 요구하죠. 그들에게는. 그쪽은 이해가시죠? 그러고 나서 그렇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이게 익사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익사이팅 하지만 아주 고난스러운 건 기술이 그렇게 빠르게 변해서 그 스킬이 계속 업데이트 돼야 돼. 보조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건 뭐예요? 좌절스럽다는 거죠. 익사이팅 하지만 좌절스럽다가 맞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러나 실수로 볼 수는 없죠. 우리 인간의 한계로 더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된 거죠. 만약 이것을 이수로 바꿨거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내용으로만 좀 더 찾아감으로써 더 해석이 되는 학생들은 오케이,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은 아웃,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글의 흐름이라는 것은 언제나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논리력이죠. 논리적인 생각이 가능한 학생들을 우리가 영어도 해석하면서 뽑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더 테크놀로지 이란 빈틈을 내가 맨날 이런 거만 공부한다, 좋지 못해요. 또 하나는 이게 힌트가 된다. 힌트는 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받침돼야 되죠? 바로 해석 능력이 받침이 돼야 익사이팅한 것도 있지만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좌절스러운 부분도 있다,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문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도, 흐름을 찾는 능력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모든 영어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한계만을 찾아다니는 바퀴벌레 같은 그러한 연습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빈틈만 공략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사들이 잘못된 것만 공략하고 있다는 걸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모든 게 풀릴 것처럼 그런 건 존재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에러가 있는 문제를 낼 수는 없죠.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네, 오늘 여기까지.